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특히 이번 호우로 피해가 큰 충청과 남부지방에 다시 강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무엇보다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에 잠겼던 청주 오송 지하차도는 이제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배수 작업이 90% 이상 진행됐는데 어제 저녁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모두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재라는 비판 속에 국무조정실이 감찰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명 넘는 사상자를 낸 오송 지하차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터널 전체에 물이 들어차 배수 작업은 사흘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진흙이 좀 차 있어서 계속 도보로 수색하셨다고. 네, 그것도 있고 물도 많이 차 있고 그래가지고. 지하차도 내부에 갇힌 침수 차량은 모두 17대. 물이 빠지면서 모습을 드러낸 차량들이 침수 당시 상황을 짐작해야 합니다. 배수 작업은 마무리 단계지만 아직 70m 구간에 진흙이 허리 위까지 차 있는 상황. 소방당국은 굴착기를 투입해 진흙 제거에 나섰습니다. 오송읍에는 내일까지 최대 200mm 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또 예보되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동 가용 수방 장비를 사고 현장에 지금 배치해서 어제 새벽 구조대의 도보 수색으로 실종자 4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747번 버스 기사와 40대와 50대 남성 1명씩, 그리고 2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오후 8시쯤 마지막 실종자인 여성 1명이 지하차도 인근 농경지에서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모두 14명, 부상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냥 지하도로 분명히 물에 차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예방을 했었어야죠. 인재하고 저는 막을 수 있다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피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비판 여론 속에 국무조정실은 사고 원인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를 꾸려 제방 유실 부분에 대한 현장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에선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피해가 큰 예천에선 아직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경북 예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김도훈 기자, 예천 산사태 지역에서는 오늘도 구조 작업이 계속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토사 유출로 주택이 매몰돼 주민들이 실종이 된 경북 예천군 효자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아직도 주민 1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경북에선 어제 하루 구조 작업에 1,600여 명이 투입됐는데요. 오늘도 날이 밝는 대로 전국에서 집결한 구조 인력과 굴삭기와 덤프트럭, 소방장비 등이 고린마을에 투입됩니다. 다만 몇몇 주민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구조가 완료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사망자 수는 이곳 예천에서만 9명이 나왔고 영주와 봉화 각각 4명 등 19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부상자는 17명, 실종자는 9명 등 대구 경북에선 모두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농작물 2천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도 10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또 밤사이 820여 가구 1,300여 명이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밤을 지새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가 돼서 걱정입니다. 비가 또 얼마나 내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피해가 집중됐던 경북 북부에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예천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울릉도 독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대구 경북에 100에서 200mm,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에는 곳에 따라 3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예상 강수량의 대부분은 오늘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재해 발생 위험성도 큰 상태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대구 경북엔 산사태 위기경보가 최고인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인 만큼 산지 주변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응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어젯밤 11시 기준 하천 복구율이 8.4%에 그치는 등 전체 복구율이 36%에 불과해 추가적인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홍수특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아직 예천군 내성천 회룡교에는 홍수 경보가 이어지는 만큼 주민들은 하천 주변 접근을 삼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KBS 뉴스 김도원입니다. 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충청권에도 내일까지 최대 250mm 이상 비가 또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지금 충청권엔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장맛비는 잠시 주춤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충남 아산 등에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 대전과 세종, 충남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나흘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이상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그리고 공주, 부여, 청양 등 충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공주와 부여, 청양 등은 이미 500에서 600mm 가까운 비가 내렸습니다. 제방이 유실되거나 마을 전체가 침수되는 등 특히 피해가 컸던 지역이라 단단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대전과 충남에도 피해가 적지 않았죠. 앞으로 이 지역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지난 며칠 금강과 지류하천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충청 지역에서만 10여 곳에 넘는 곳에서 홍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지금은 홍수 경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다만 대청댐이 지난 10일부터 방류를 시작했고 보령댐 등 지역의 댐들이 모두 방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류량을 확대하면서 충남 금산과 충북, 전북 등에 홍수 피해를 냈던 전북 용담댐도 어제 방류를 확대해 하류 지역 주민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산사태 걱정이 큽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세종과 공주, 부여, 청양 등 충남 9개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도 따로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세종과 충남에서 산사태로 4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큰 만큼 위험 지역 주민들은 재난 문자와 방송을 참고해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역에서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네, 경북 충청 지역 상황 살펴봤고 이번엔 전북입니다. 전북의 모든 지역에도 호우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미 주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는 상태인데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주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규희 기자, 전북 지역에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전주 삼천에 나와 있는데요. 빗줄기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제 뒤로 보이는 하천의 산책로와 다리 아래 도로까지 물에 잠겼었지만 어제 비가 잦아들면서 지금은 길이 보이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또 많은 비가 예보돼 있어 산책로와 다리 아래 도로는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 14개 모든 시군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엿새간 전북에 내린 비의 양은 익산 함라가 517mm, 군산 498.3, 완주 418.2mm 등 북부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섬진강 임실군 일종리 지점과 남원시를 잇는 섬진강 곡성군 금곡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전북 전역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엿새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전북에 100에서 200mm, 군산과 익산, 김제, 고창, 남원 등 많은 곳은 300mm가 넘는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도 예보돼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전북에도 지난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엿새간 전북에는 250에서 최대 520mm의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그제 새벽에는 금강 지류인 익산 삼북천의 제방 일부가 불어난 물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인근 10개 마을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침수와 산사태 우려 등으로 9개 시군에서 420여 가구, 750여 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또한 100채에 가까운 주택과 축사 30여 동, 농작물 14,0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익산과 장수, 완주, 군산 등에서 산사태 22건도 발생했습니다. 전북 지역은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내일까지 또다시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TV나 라디오의 기상정보와 재난안전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북 전주 삼천에서 KBS 뉴스 김규희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 예보된 지역들 차례로 연결해 봤는데 경북은 이제 빗줄기가 좀 거세진다고 하고 충청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비교적 전북 지역에 비가 거센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가 참 길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이 고비라고 합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일대에 내일까지 최대 3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추가로 예보됐습니다.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장맛비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훈 기자, 먼저 지금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레이더 영상 통해 비구름의 이동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한때 비구름이 약해지면서 대부분 비가 잦아들었었는데요. 남서쪽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호남 지방부터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이 호남 지방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인데요. 전남 완도에서 고흥, 광양 지역에 발달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목포 부근으로도 강한 비구름이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1시간 동안 완도와 고흥에는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구름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앞으로 출근 시간대에는 광주와 전주 등 호남 내륙 지역도 빗줄기가 강해질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제주 남쪽에서 계속해서 발달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동서로 긴 띠 모양의 비구름이 정체하며 영향을 줬는데요. 오늘은 조금 양상이 다르죠. 위성 영상을 보면 그동안 많은 비를 뿌린 정체전선은 계속해서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동쪽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한반도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서 끌어올려지는 이 수증기가 더해지며 남쪽에서 비구름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전남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겠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 얼마나 많은 비가 더 내릴까요? 네, 슈퍼컴퓨터 강수 예상도를 보면은 경기 남부는 오늘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청 그리고 호남 지방은 밤까지 강한 비구름이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이들 지역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집중호우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남쪽에서 올라온 수증기가 지형에 부딪히는 지리산과 남해안에는 시간당 최대 80mm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걸로 예측됐습니다. 영남 지방은 내일 새벽까지도 이 강한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에는 비구름이 동쪽으로 물러가면서 길고 강했던 이번 비가 잦아들 전망입니다. 그동안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엔 최대 35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남부와 충청 지방에도 100에서 최대 2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 오늘이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누적된 비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반적인 비 피해 상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현재까지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이 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주택과 공공시설, 농작물 등 재산 피해 규모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 피해 상황을 이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41명이 목숨을 잃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 인근에서 사망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전체 실종 사망자 수도 5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사망이나 실종 이외에 부상자도 지금까지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중대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경북과 충청 지역에 주로 집중됐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경북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2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으로 충북에서도 모두 17명이 숨졌고 충남과 세종 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비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임시 대피한 주민도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까지 120개 시군구에서 6,500여 세대, 1,900여 명의 주민들이 체육관 같은 임시거처로 긴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점점 불어나고 있습니다. 주택 230여 채가 부서지거나 침수됐고 도로와 교량, 하천 제방 등 공공시설 740여 곳이 쓸려 내려가거나 파손됐습니다. 농경지 피해도 심각한데
논과 밭, 과수원 등 농경지 2만 6천여 헥타가 침수나 매몰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소와 닭, 돼지 등 가축 57만 9천여 마리가 폐사한 곳으로 잠정 집계됩니다. 호우로 인해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도 중대본 집계로만 2만 8천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네, 저희가 인명피해를 위주로 특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재산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비가 집중된 전북과 충남 지역에선 상당수 논이 물에 잠겼고 수확을 앞둔 과일과 채소도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박진수 기자입니다. 벼가 자라던 논이 불어난 강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진흙이 가득 차 한 발 내딛기도 어려운 비닐하우스 안. 내가 떼줄게. 수확을 앞둔 상추는 한 포기도 건질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는 뭐 보시다시피 100% 다 쓸 것도 하나도 없고 건질 것도 없고 좀 이런 상황입니다. 사과나무는 토사에 휩쓸리면서 쓰러졌고 물에 잠긴 콩은 뿌리째 썩어 있습니다.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가 지금 이렇게 뻗었어요. 썩은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뿌리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지난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서울 면적 절반인 2만 7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봤습니다. 하루 만에 피해 면적이 35% 넘게 늘었습니다. 비가 집중된 전북과 충남, 충북, 경북 지역에 집중됐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거로 예보됐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비가 예상되는 만큼 비 그친 이후에 생육이 저조하거나 벼돌병, 콩역병 등 병해충 확산이 우려됩니다. 영양제 살포나 병해충 방제에 많은 신경을. 장마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금치와 상추가 한 달 만에 3배 안팎으로 오르는 등 농산물 가격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국 850곳의 배수장을 가동하고 저수지의 방류 상황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네, KBS는 뉴스 특보와 정규 뉴스를 통해 집중호우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마이케이와 KBS 뉴스 앱, 그리고 인터넷 KBS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 KBS 뉴스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 소식은 잠시 뒤 특집 뉴스 광장에서 보다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특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